네, 정주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그 5.16 육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미 CIA 한국 지부장 피어 더 실바가 4.19 혁명과 5.16 정변을 지키고 한 후에 한국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바가 지켜본 4.19 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바를 소개할 때 들으면서 이번 시간에는 장명 부통령이 실바의 공식 지책이 미 CIA 한국 지부장. 네, 미 CIA 한국 지부장인데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장명 부통령이 그 실바한테 지금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첩보가 그때 이제 장명 부통령 야당인데 여당 내에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첩보가 다 들어오고 있다. 이걸 이제 미 CIA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이 실바한테. 그러면 이제 실바는 미국 워싱턴에 다 보고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 부정선거를 기획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영향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그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동병상련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우크라이나도 약소국이고 러시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약소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국도 중국, 러시아부터 있고 북한까지 비교를 하고 나니까 안보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젤렌스키 약소국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몰아치는 거 보니까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약소국의 비애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저래 슬픔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여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보통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좀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 총 2,000기가 있었습니다. 그 2,000기를 해체하면서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받았습니다. 조약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일 때.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나중에 그 생전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그게 좀 미스였다라고 이제 그 반시인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보상에 이런 그 핵 부분에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핵을 개발해야 되느냐 또는 그 미국 전략 핵을 유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핵 전력이 북한이 핵이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국이 핵이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동남아에 이제 핵 도미노로 확산될까 싶어가지고 우려하는데 그거는 별 문제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영향이요, 우리 한반도는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 안에 있는데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4.19 당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3만 달러 이상 국민 총생산이 GNP가 이래 되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는 견뎌보자 이런 자주국방 의지 이렇게 강한데 1962년 그 당시만 해도 4.19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GNP 국민 총생산이 한 100달러.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의 경제 군사 문제가 끊기면은 그렇죠. 우리가 존립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주한 미 CIA 한국 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외교관, 군인, 정보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특히 그 주한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을 말이에요. 그 미국이 있습니다. 유엔군 소속의 미군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은 그 약소국의 어떻게 보면 비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대전까지 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유엔에서 이걸 공산군을 막기 위해서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유엔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국적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에 16개 참전국에 그걸 총괄적으로 잘 지휘하기 위해서는 작전권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한테 그 작전권을 넘겨줬는데 그게 이제 6.25 일어나고 1950년 7월 중순입니다. 이제 그때 넘어간 그 작전 통제권이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아오고 있는데 4.19 일어날 때도 거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영향이 컸는데 피어 더 실바 이 CIA 한국 지부장이 한국에 부임한 거는 1959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959년 9월이면은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국의 전 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은 다시 나온다. 그런데 이제 벌써 나이가 85세. 그리고 고령의 나이다가 또 사선, 네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도 자기들이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한 5만 명이 되거든요. 5만 명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대한민국이 붕괴될 상황이 올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6.25 전쟁을 회상해 봐야 될 게 6.25 전쟁 1년 전에 미군은 완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49년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력 관점에서 보면 남한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가 그 유혹을 느껴가지고 김일성, 박은영이가 중국하고 소련 그 당시에 스탈린 대통령 설득시켜가지고 쳐내려왔지 않습니까? 박은영이도 합체됐고. 합체요. 왜? 그때 이제 외무상 같이 다녔죠. 북한 외무상이었죠. 이런 상황인데 1960년 전쟁이 끝나고 한 7년 됐는데 이때 미국으로서 볼 적에 야 이승만이 초고령이고 또 사선 더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 5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이래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도 똑같은 겁니다. 미국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독립국가로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실바가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자기가 미시가의 워싱턴 본부하고 이거는 실바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가서 이제 어느 나라 국가든지 현재 이제 가게 되면 정보관에 본부에 지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CIA 본부 사람들하고 미 국무수석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이 한국의 정치부라 이승만 문제도 많고 또 선거를 하는데 과연 이승만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첩보가 필요하다. 정치 첩보죠. 그래서 그 실바는 이런 내용은 실바가 1973년도에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실바가 회고록을 냈다? 그래서 실바는 그 1962년도 7월까지 한국에 있다가 그 다음 부임지가 베트남으로 왔어요.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에 가 있다가 거기서 베트콩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부로 전출돼 있다가 본부에서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고 1973년 회고록을 서버로 서락하는 회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부임해올 때 워싱턴에서 지시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은 내용을 크게 보면은 첫째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냐 그거하고 두 번째 이승만이 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승만 정부가 계속 유지됐을 적에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는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승만 정권이 전복될지라도 말고 다른 사람이 집권할지라도 미국의 정책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갈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대책까지 이제 보고를 해라.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째가 이승만 정권이 지금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가 이승만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세 번째 이 지금 그 이승만의 권위적 리더십이 계속 결집이 리더십. 국민들이 저항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번째가 만약에 이승만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차기 정부 미국의 상대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분으로 나갈 건지 만약에 여기서도 공산 정권이 서르면 그렇죠. 미국으로서도 또 대한민국을 잃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 관점에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버가 이런 지침을 받고 한국에 이제 부임한 게 1959년 9월 말인데 한국에 와서 1959년 그 연말에 주한 외교관 초청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장면 부통령이 외톨이 같이 한쪽에 우두커니 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가가서 요번에 새로 부임해온 이시아의 한국 지부장입니다. 이러니까 장면 부통령이 무척 반가워하면서 당신 나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미국 정부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언제 내 집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부가 좋습니다. 그 장면 부통령이 영어를 잘했습니다. 초대 주미대사도 하고. 주미대사. 원래 영어 선생 출신이었어요. 영어 선생 출신이구나. 그리고 이제 실바가 그 회고를 보면 아주 세련되고 유리한 영어로 말을 해서 금방 친숙해졌다. 이렇게 이제 장면이 원래 정보관이라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정보를 제공해줄 협조 잘 찾는 게 큰 일인데 자발적 협조하겠다는 사람이 거기다가 부통령 부통령 이제 대통령 정도는 안 돼도 한국에 정보는 다가 있는데 많은 정보가 이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의도적으로 하면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돈 들여서 그 물질 하려면 엄청나는데. 그러니까 뭐 실바라서 또, 응감도 생긴 잘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시간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그 정보 활동 역사의 하나의 그 비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창호 박사님하고 콘시티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러다가 비상경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조금 더 옆길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가짜 뉴스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떤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소개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실바가 자기 그 회복에서 봤기 때문에 실바는 제3 외국인인데 4.19 그 혁명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독자님이 좀 참고하시도록. 이것도 좀 넓은 그 광의의 그 정보 활동 역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게 제가 많이 전문적으로 아는 게 정보의 역사니까. 사실상 그 안보 분야는 대부분 다 우리 정보 활동 역사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 좀 빼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정보 활동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주제도 우리가 이 다른 주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바가 장면 집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면 부통령이 실바한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좀 소개해드릴게요. 가급적 그 실바의 해골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딩 요새 뭐 탄핵 심판하나 볼 때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말 하나가 정확한. 제가 주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팩트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장면부터 이제 그 실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너무 늙어서 노망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승만 주변의 사람들이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있다. 아, 사리 사욕. 네. 사리 사욕만 채우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아하. 지난 1년 동안 예. 나한테 말을 걸은 사람은 미국인은 예. 아무도 없었다. 어허.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예.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때문에 어허. 예. 나한테 아무도 접근을 안 해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아마 당신도 미행하고 예. 나도 미행하고 있을 것이다. 어허. 그리고 당신이 예.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은 예.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것이다. 예. 당신은 이런 얘기를 잘 새겨들어야 된다. 예. 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고 예. 당신 전화도 도청될 것이다. 어허. 나하고 민주당은 예. 국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정부 받고 있다. 예. 그런데 정부 여당 안의 사람들로부터 예. 안단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정부 여당 안의 내부자로부터 어허. 내년 3월, 예. 그러니까 3.15 정부 통일 선거죠. 예. 내년 3월로 예정된 정부 통일 선거에서 예. 부정 선거를 하려는 계획을 다 짜놓았다. 어허. 이런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 예. 만약에 부정 선거가 선거하면은 한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예. 북한의 김일성이 예. 6.25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보다 예. 이 사태를 내서 한국이 전복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한다. 예. 나는 힘 잘하는 대로 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실상을 예. 솔직하고도 충분히 말해주겠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바로서는 엄청 고마운 이야기죠. 그렇죠. 고급 정보를 예. 자기한테 주겠다. 예. 그러니까 실바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962년 7월 그러니까 이제 4.19하고 5.16을 다 겪고 떠날 때까지 예. 실바는 장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정보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그 실바도 예. 자기가 와서 처음에 부인해서 예. 이승만 대통령을 접촉해 보니까 예. 이승만이 벌써 노세에서 주의력이 없고 예.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어 보였더라. 아하.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로부터 이 한국에 예. 지시를 안 가면. 예. 그리고 보면 참, 나가고 물러서고 하는 그 타이밍이,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큰 업적과 역할을 했는데, 마무리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이런 안쓰러운 부분이 발생해서 함으로써 우리 그 현대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반면의 교사고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5.16 혁명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16을 촉발시킨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